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네, 오늘도 송동현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파이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1 뭘까요? 1 뭐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 기관이 좀 사고 있네요. 이거 한 주만 사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어떤 걸 사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되게. 네. 네. 일단 외국인들은 일단 P는 외국인들이 네. 1,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제 증시가 반등이 오면서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해주면 사실 이 외인이나 기관에서 포지션을 좀 더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관이 3,300주를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선은 이제 기관이 이제 실적이 좋은 그 종목들을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쪽에 이제 그 매수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과연 이 어떤 걸 사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해서 1위겠죠. 네, 그리고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급 파이터 라운드 1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라운드 1, 파이트! 네, 외국인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관은 심택홀딩스를 사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IT주 오늘도 공통점은 글자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정확하시네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오늘 흐름이 대체로 좀 그 각 섹터별로 좀 괜찮은데 일단은 이제 조선 쪽에 일단은 흐름이 좀 괜찮고 그리고 이제 P10이죠 사실 이제 심택이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 이제 심택홀딩스가 바로 이제 모회사죠. 심택홀딩스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일단 둘 다 좋은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그 시청자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급이 또 이 둘 중에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설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심택홀딩스 두 종목 중에서 우리 송동현 대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1, 승자는요? 네, 외국인의 픽입니다. 삼성중공업 손을 들어두셨는데 최근에 뭐 조선주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못 갔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좀 어떤 이슈로 잘 갈까요? 네, 일단은 이게 현재 이 조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바로 이제 이 선박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이제 유럽이 특히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잖아요. 에너지를 의존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을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해운이나 선박의 수가 좀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동안 이제 조선이나 이런 쪽들은 구조조정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배가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인데 갑자기 수요가 늘다 보니 배는 뭐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그 수요가 는 것에 비해서 공급은 줄어드니까 배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해움의 운임 단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천연가스 이 아주 필요한 이 LNG 선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의 조선이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중공업은 LNG 관련된 기술력이 좋은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LNG 선에 대한 높은 수요 덕분에 이제 수요가 올라서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의 드릴식 선을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을 한다라고 하고 이런 LNG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를 많이 받겠다라는 것이 이제 경영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100불이 넘는데 당연히 유가가 높다 보면은 이 중동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발 발주의 본격화를 예를 들면 이제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쪽으로 좀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실적 개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단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조금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아주 좋아져야만 경기 민감주는 제대로 반응을 하는데 사실
여전히 금리를 올린다 해도 지금은 저성장 시대이고 사실 기술주가 더욱더 주목을 이제 받을 확률이 높고 경기 민감주는 어떤 때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보수적으로 조선업종도 좀 이제 보수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삼성중공업은 외국인들이 140만 주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좋고 위치 자체도 일단 주요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다가 다시 좀 주가 밀렸죠. 그런데 오늘 자리에서 장기 이평선은 돌파를 못했지만 어쨌든 수급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의 어떤 힘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대를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저는 매수 의견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5,700원 미만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 1차 목표가 6,300원 라인입니다. 이제 전고점 영역이죠. 1차 목표가 6,300원, 손절 가격은 5,400원 라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삼성중공업 목표가는 6,300원에 손절가 5,4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도 좋고 위치도 좋은 삼성중공업이 1라운드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로 과연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먼저 선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2, 파이트! 네, 두 번째 라운드는 엑시콘과 SM 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엔터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엔터주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데 사실 엔터주는 왜 좋을 수밖에 없냐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음반만 잘 팔리고 콘서트를 뭐 잘 해서 뭐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떤 원자재 가격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그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도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엔터주는 온라인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오프라인 시대로 열리면서 또 한 번의 실적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엔터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반등세가 오면 반도체부터 우리나라는 좀 좋아질 확률이 높고 또 2분기부터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미리 좀 선수적인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우선은 이제 둘 다 기관이 매수세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의 흐름에서 좀 더 좋은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과 SM 중에서 우리 송동현 대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한번 승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 승자는요. 네, 이번에는 기관의 픽입니다. SM. 네. 근데 SM은 주주총회 노이즈가 조금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카카오가 이제 SM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에서 일단은 이제 이수만 회장의 어떤 그 자신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한 뭐 논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노이즈보다는 이 회사의 이 펀디멘탈에 집중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JRP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근데 SM은 조정을 받고 이제 막 다시 올라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SM을 먼저 가져왔고요. 일단 실적을 보면 2021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좋죠 일단은. 그리고 IP 직접재산권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높게 지금 그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엑소나 이런 가수들이 SM 가수들이 또 총출동하면서 폭발적인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주식은 실적의 함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으면 언젠간 가는 겁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냐 이 부분이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기술적 위치 자체가 SM이 좋다. 그리고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 정책도 약 30% 정도 배당률을 올린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이 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도 좋고 자체 펀더멘털이 탄탄한 SM을 꼽아주셨습니다. SM 최근에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담아가고 있고 기관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SM이 여타 다른 엔터주들처럼 주가도 같이 따라가줄 수 있을까요? 차트 보시면은 네. YG나 JRP는 여기에 있어요. 주가 흐름이. 근데 결과적으로 3사 엔터 흐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엔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K-팝 가수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하죠. 그런 부분이 한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바뀔까? 당연히 쉽게 안 바뀌겠죠. 인기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전히 SM도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오히려 매력적인 매수 자리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장기 평선이고 이게 이제 그 단기 평선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런 라인대에서 반등을 해줄 때 수급이 잘 들어올 때 일단 1차 매수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76,000
거의 77,000원 미만 자리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7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SM이었습니다. 목표가 85,000원에 손절가 72,000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2까지 두 종목 알아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송동현 파이터의 픽은 무엇인지 숨겨진 종목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역시나 엔터주 YG 플러스입니다. 네. YG 엔터보다는 역시나 위치가 더 좋은 거겠죠? 그렇죠. YG 플러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현재 기술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펀디멘탈도 아주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YG 엔터의 주가는 이미 하늘로 가 있고요. YG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안 올랐고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고 싶은 위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빅뱅이 4년 만에 컴백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 이제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네 명의 멤버로 4년 만에 이제 컴백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하이브랑 같이 이 위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의 국내 음반과 음반 투자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YG 플러스이기 때문에 하이브 플러스 YG에 관련된 음원과 음반 유통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좋을수록 당연히 실적이 YG 플러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YG 가수들이 총 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블랙핑크가 먼저 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콘의 완전체 활동, 그리고 뭐 악동 뮤지션 이런 가수들이 또 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뭐 콘서트 매출이라든지 음반 매출도 같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엔터주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앞서서 차트에서 지금 사고 싶은 위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팔아야 하는 위치도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여기 하얀색 라인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살짝 이 라인대가 좀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한 60일선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딱 그 돌파를 해주고 있는 딱 제가 좋아하는 추세 라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라인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좀 들어가면서 나타나게 되면은 전 추세 라인의 초기로 보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기관 외국인이 약 14만 주, 기관도 한 2만 주 가까이 매수를 같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 기술적 위치 라인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위치. 그래서 7,850원 미만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9,000원, 손절 가격은 7,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YG 플러스 목표가는 9,000원에 손절가 7,4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파이팅 넘치는 세 종목 제시해 드린 만큼 잘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송동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